가족 단톡방에 들어간 여성. 그런데 며느리가 말도 없이 단톡방을 나가버렸습니다. 여성은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. 그런데 얼마 뒤 딸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습니다. 아들과 며느리까지 함께 여행을 간 사진이었는데요. 엄마만 빼고 여행을 간 자녀들. 대체 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아니 세상에 엄마만 빼고 자기들끼리 여행을 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이 사연자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제 70대이신데 40여 년 전에 남편하고 사별하시고 두 자녀를 혼자 키우셨답니다. 그래서 뭐 길거리에서 음식 팔고 건물 청소하고 그렇게 어렵게 모아서 음식 장사를 시작을 하셨는데 정말 그 긴 시간을 보낸 덕분인지 얼마 전부터 유튜브, SNS 인기몰이라고 방송에서 유명 맛집으로까지 이 소개가 돼서 최근 들어서는 좀 대박이 난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. 자, 그런데 이 대박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. 네, 가게가 잘 되니까 며느리가 직접 도와주겠다고 발벗고 나선 거예요. 원래 직원 월급은 한 250만 원 정도였는데 여성은 며느리가 기특해서 50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. 무려 2배인데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하고요.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의 출근 첫날부터 일어났습니다. 주문 실수는 물론이고 계산 실수까지 했는데요. 사실 실수는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본인이 실수했는데 오히려 다른 아르바이트생에게 짜증을 냈다고 합니다. 또 얼마 뒤부터는 지각도 자주 하고 조기 퇴근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고 하고요. 그래서 따로 며느리를 불러서 출퇴근 시간은 가급적이면 지켜달라고 하고 다른 직원에게 화를 좀 내지 마라 이렇게 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. 아, 박 교수님 거의 그러니까 자기 시어머니 네. 그 등에 업고 작은 마님 행세를 했군요. 네, 그래서 이제 뭐 어머니께서 좀 다른 직원한테 화 좀 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며칠 후에 이 단톡방에서 가족 단톡방에서도 이 며느리가 나가고 직원들 단톡방에서도 나간 거예요. 그리고 다음 날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. 어머니까지 놀라셔가지고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아요.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해서 왜 안 오니?라고 얘기했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내가 이제 안 간대. 그래서 어머니께서 왜 내가 뭐 섭섭한 게 한 거 있어? 그랬더니 엄마 기억 안 나? 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며칠 전에 영등포구에 밥을 같이 먹으러 갔는데 이 며느리가 한 아파트를 콕 집더니 어머니 저 아파트가 한 15억 정도 하는데요. 남편 이름으로 하나 사시는 게 어때요? 라고 말을 한 거예요. 어머니께서 뭐 지금 1,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천도 아니고 15억짜리를 저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15억이 어딨니? 너희가 돈 벌어서 살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기분이 나빴다고 합니다. 아니 그게 자식한테 못할 얘기예요, 그게? 그렇죠. 그래서 아들하고는 조금 연락을 끊고 지냈는데 이번에는 딸한테 연락이 왔어요. 딸이 연락 와서 그 새언니가 나간 자리에 우리 아들 좀 아르바이트 하면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긴 할 수는 있지만 월급은 한 250 주고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. 아, 손주를? 문제가 손주. 생겼어요. 손주. 어떤? 이 사람이 손주가 조금 일을 잘못한 것 같아요. 미성년자 신분증 확인 안 하고 술을 파다 걸려서 아이고. 영업정지 당했다고 합니다. 아, 이게 무슨 소린가요, 또? 네, 그리고 얼마 뒤에 딸이 엄마 이 여성에게 찾아왔거든요. 근데 대뜸 여성에게 그러게 애한테 500만 원 주지 그랬냐. 엄마가 돈을 조금 주니까 자기도 일을 대충 한 거다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성이 무슨 돈을 조금 줬냐 이렇게 좀 서운함을 토로했는데요. 결국 두 사람이 이렇게 말싸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이 딸은 엄마가 자꾸 돈을 아끼니까 자식한테 버림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고 돌아갔다고 합니다. 결국 아들은 아파트 때문에 딸은 자기 아들 알바비 적게 주는 것 때문에 토라져 가지고 그냥 탁 이렇게 된 거예요. 자, 결국 돈 한순간에 아들, 딸 모두 엄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. 자, 실제 제보자인 70대 여성 얘기 들어보시죠. 제가 이러다가 새벽마다 깨서 이렇게 가슴 아프니까 이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왜 엄마가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할까. 애들한테도 직원으로 땅을 사놨어요. 애들 주려고. 말은 안 했지만 다 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런 서운한 거야. 자, 세상에 결국 그래가지고 앞서 PT에서 보셨던 것처럼 엄마만 쏙 빼놓고 오빠, 여동생 이 부부 가족들이 해외여행 간 겁니다. 해외여행. 자,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70평생 두 자녀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? 라고 하십니다. 박 변호사님. 잘못한 게 없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안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당연하죠. 하나도 해주지 마십시오. 그래도 하나는 조금 해줘도 되긴 한데
이렇게 잘 알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놀러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저 말 잘못했습니다. 어쨌든 너무나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. 딸이나 아들이나. 아유, 그러게 말입니다, 교수님. 네, 뭐 우리가 모르게 어머니께서 말투가 좀 상처를 주실 수도 있고 돈을 과도하게 아끼실 수도 있죠. 그러나 어떤 거라도 어머니께서 30대 때 혼자 돼서 40년 동안 두 남매를 혼자 키우셔서 김밥 하시고 건물 청소하시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대학까지 보내시고 어머니께서는 너무나 정말 해야 할 의무 이상을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께서 연락도 하지 말고 마음 졸이지 마시라. 그리고 여태까지 자식들 기르면서 못하신 거 많잖아요. 그럼요. 여행도 가시고 맛집도 가시고 쇼핑도 하시고 또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사셨잖아요. 남자친구도 만드시고 그래서 본인의 인생을 좀 즐겁게 행복하게 사시다 보면 자식들 결국 연락 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지금 속상하시겠지만 지금이 이제 드디어 나를 위한 네. 시간을 가질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. 양 변호사님, 아니 어차피 물려주실 거 아니에요, 또. 물려주지 않을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아, 들 진짜? 정도입니다. 왜냐하면 너무 괘씸해요. 괘씸해. 너무 힘들게 사셨고 그 모습을 자식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봤는데 어떻게 결혼 말이 나오죠? 저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. 자식들이 반론이 있으시면 사건 반장해 주세요. 도저히 이해 못하겠습니다, 저는. 그러니까 말입니다. 사회에 환원하십시오.